잠만 자면 낫는다 해서 하루 종일 누워봤어요. 근데 더 피곤하더라고요. 실제로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체력이 약해졌나 해서 운동해 보려고 하면 그것도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괜히 체력 탓만 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 지금 당신에게는 독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진짜 이유,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피로를 싹 날려버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체력이 회복도 안 되고 계속 무기력해요. 어디 아픈 건 아닌데 몸이 계속 안 좋아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거나 혹시 지금 본인이 이렇지 않나요? 사실 이런 상태는 그냥 피곤한 거가 아닙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 쉽게 말하면 몸의 컨디션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이 고장난 거예요. 우리 몸엔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잘 깨어있고 잘 자고 잘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도 못 자고 일이 너무 많고 쉬지를 못하면 이 균형이 깨지게 돼요. 그러면 몸이 쉴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 긴장 상태로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회복도 안 되고 계속 피곤하고 온갖 이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자꾸 체하고 누군가는 잠이 안 오고 또 누군가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우울해져요. 이렇게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도 다 달라서 더 헷갈리게 만들죠. 이걸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해요. 이 자율신경이 무너진다고 해도 사람마다 그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 어느 쪽으로 무너졌느냐에 따라 증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교감신경 우세형, 부교감신경 우세형, 그리고 혼합형입니다. 먼저 교감신경 우세형인데요. 항상 긴장 상태에 가까운 유형입니다. 불안하거나 쉽게 흥분하고 잠이 잘 오지 않으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입이 자주 마르고 이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밤에 머릿속이 멈추질 않아서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와요.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항상 초조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부교감신경 우세형인데요. 에너지가 너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기력하고 자주 졸리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저혈압, 손발 냉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그대로예요.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뭘 해도 의욕이 안 나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혼합형이 있는데요. 두 가지 상태가 섞여서 교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불면이 있으면서 낮에는 무기력하거나 불안과 우울이 같이 나타나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한 편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는 것도 안 되고 낮엔 또 힘도 없고 너무 괴로워요. 기분이 널뛰듯 변하고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내 증상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진 자율신경의 균형,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단연 온전한 휴식입니다. 사실 누구보다 본인 몸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정말 쉬어야겠다는 걸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죠.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면 또 집안일, 가족 챙기기. 몸은 쉬라고 신호를 보내지만 쉴 수 있는 여유는 점점 더 사라져만 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처럼 무작정 참아내기 어려운데 막상 몸이 아프면 병원 가기도 쉽지 않고 괜히 가족 걱정될까 말도 못하고 참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바로 피로가 더 깊어지고 자율신경이 망가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지금 내 상황에서도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회복 루틴입니다. 꼭 며칠씩 쉬라는 게 아니에요.
쉴 틈이 없더라도 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영양소 보충입니다. 간단하고 꾸준히 할 수 있고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 자율신경 불균형 상태에서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챙기면 좋은지 실제 도움이 되는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전 내용에서 본인의 증상에 따라 교감신경 우세형, 부교감신경 우세형, 혼합형 중 어디에 가까운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각 유형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영양 성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감신경 우세형인데요. 특징으로는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예민함, 입마름 등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교감신경 우세형의 생활 습관 팁을 말씀드리자면, 늦은 시간 카페인 섭취는 줄이시고 낮 동안에 적당한 햇빛과 산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키는 저녁 루틴을 만드는 건데요. 온욕이라든지 스트레칭 같은 걸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릴 영양 성분으로는 비타민 B군 중에 B1, B6, B12, 이 신경 안정과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홍경청 추출물 같은 경우엔 스트레스 완화와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 추출물 또한 긴장 완화 및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마그네슘이나 아연 등 미네랄 같은 경우에 신경계의 안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부교감 신경 우세형 같은 경우의 특징으로는 무기력하거나 졸리거나 기운이 없으신 분들이 많고요. 저혈압 증상이나 냉증 증상을 많이 보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으로는 아침 기상 직후에 햇빛을 보는 거, 약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 산책 같은 걸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규칙적인 식사와 수분 섭취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천 영양 성분으로는 비타민 B2, B3, B5 같은 기초 대사와 에너지 생성 촉진을 해주는 비타민 B군이 좋고요. 로얄 젤리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에너지 증진 및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미네랄 같은 경우에도 이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이 교감과 부교감 증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한쪽을 단정 짓기보다는 현재 우세한 증상에 따라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유연한 루틴 조절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뭘 먹어야 돼요? 지금 이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해도 실제로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지 판단하기는 일반 환자분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쉽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런 피로와 신경 문제는 단순히 이거 좋대요 하나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아래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연락처를 남겨둘 테니까요. 그 번호로 상담 요청이라는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일정에 맞춰서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교감신경이 더 예민한지, 부교감이 너무 처져 있는지, 혹은 두 가지가 함께 무너져 있는 건지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증상에 따라 성분도 다 달라요. 교감형이라면 진정과 안정 중심, 부교감형이라면 활력과 대사 중심. 같은 비타민 B군이라도 어떤 걸 써야 할지 다 다르거든요. 이런 건 환자분 혼자 결정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의미로 아래 고정 댓글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피로는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내 리듬을 다시 되찾는 여정입니다. 혹시 지금 지쳐 있다면 그건 당신의 몸이 조용히 쉬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걸지도 몰라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따뜻한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도 이 낭만을 이어갈 작은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제가 여러분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